안녕하십니까. 미리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 상식 미리 좀 알려주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푸듀 101 형량 예측하신 거. 네. 제가 1년, 2년 했던가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3, 4년 했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좀 다수 등장할 수 있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J-ENM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거의 방송국인 엠넷, 그리고 연예기획사, 이게 두 그룹이 존재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엠넷이라는 채널의 이제 방송사는 제작진, 그리고 엠넷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자들, 경영진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인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CJ-ENM, 과연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푸듀 101 제작진만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형사처벌이 확장돼서 엠넷의 경영진, 관리자, CJ-ENM의 이사진 확대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연예 기획사와 관련돼서 기획사의 대표 또는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제작진과 같이 공모를 하였느냐, 또 소속된 아이돌 그 개인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문제가 이제 또 포함되어 있다.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또 공모나 방조, 그 문제들이 이제 또 나오겠죠. 제작진하고 소속사가 공모를 한 상태다. 제작진하고 연예기획사가 공모를 했는데 CJ-ENM의 회사 관계자들은 제작진만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CJ-ENM의 이제 뭐 경영진이나 결재권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런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만약 그렇다면 제작진이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럼 이 지금 푸듀 발음도 어려운데요.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생각할 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어떤 아이돌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국민 푸듀라고 하는 분들이 투표를 하면 그 투표를 집계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투표된 그 결과 그대로 순위가 매겨져서 거기에 따라서 11명이 데뷔하는 거. 맞아요. 이게 이 엠넷하고 CJ-ENM하고 소속사들이 원하는 원래 목적일 것 같거든요. 업무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회사라면 회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 프로듀서 라는 분들이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방해 이게 존재할 수 있고 조작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게끔 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방해 행위가 돼, 업무 방해를 구성하게 될 것 같다. 공모가 어디까지냐? 뭐 제작진만 했느냐? 아니면 뭐 연예기획사들이 포함됐느냐? 또는 방송사 전체가 알고 있었느냐? 아이돌들이 알고 있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공모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만 결정짓는 것 뿐이지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둘이 짰든 셋이 짰든 네 그룹이 짰든 그 성립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짠 사람들은 같이 서로 모의한 사람들은 같이 범죄가 되고 모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CJ-ENM 하고 연예기획사 이 두 축을 이제 놓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CJ-ENM 경영진이 기획사, 연예기획사들과 같이 이 제작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모하고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의 수사의 중점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3개를 딱 주셨어요. 이미 데뷔한 인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데뷔가 취소되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 선발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선발된 결과물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활동이 가능하냐? 뭐 활동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먼저 소속사만 알고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속사만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아이돌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넓은 범위로는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만약에 정당하게 이렇게 투표가 됐더라도 사실은 그 아이돌들이 선발됐을 수도 사실은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소속사가 어떤 불법 행위에 관련했다고 해서 아이돌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걔들이 좀 피해자 쪽으로 너무 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속사만 만약에 관여돼서 문제가 된다면 아이돌한테는 어떤 피해가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아이돌도 거기에 이제 관여가 했다면은 사실 같은 어떻게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범죄자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범죄자죠.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아이돌 개인은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이돌 개인은 네. 소속사와 CJ ENM을 상대로 해갖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반대 입장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의 불법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공동 불법행위라서 뭐 공모 방조자가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지탄을 받으니까 네. 좀 문제도 있을 것 알고 같아요. 있었는데 뭐 그걸 손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죠. 사실 네. 그런 문제가 돼서 손해를 이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아이돌 같은 경우는 공모했어도 제 생각에는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일심상의 피해를 엄청 크게 입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얻은 이익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지가 않은 상태고 그런 측면이라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중벌을 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공모라는 게 있으면 어떤 범죄를 공모라는 것은 같이 행하는 건데 이 역할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범죄 성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조금 보조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요 전체적인 보면은 아이돌 같은 거는 알았거나 공부를 했더라도 약간은 부수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형량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참여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온 게 아이돌로서 데뷔하면서 광고를 체결했을 것 같은데 네. 광고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위약금 같은 게 발생하지 않냐? 네. 그건 어떻게 처리되냐? 혹시 팬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네. 아이즈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시즌 이미 3에 떴던 이제 이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이거든요. 네.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돌을. 그래서 시즌 3과 관련해서는 이제 CJ ENM 산하기획사인 오프 더 레코드가 네. 데뷔 기획을 맡고 있으니까 광고 계약도 아마 다 처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니까 계약상의 광고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데뷔 기획사가 1차적으로 짊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원과 관련된 계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스윙 엔터테인먼트라는 자회사가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회사가 데뷔를 담당했던 기획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 계약적인 책임, 위약금 책임을 이제 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인데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자 책임이나 또는 뭐 고의과실의 문제 이걸 다 묶어서 CJ ENM 자체를 상대로 해갖고 왜냐면 엠넷 자체가 이제 CJ ENM의 그냥 내부 조직이니까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약금 관련된 문제가 만약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의 확대의 문제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원소속사, 그러니까 원 연예기획사, 아이돌을 원래 본래 소속돼 있던 거, 원소속 회사 네. 거기서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공동 불법 행위자로 들어오게 될 거고, 네. 그죠? CJ ENM과 같이. 그다음 또 담당 PD도 당연히 이제 공동 불법 행위자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개인도 또 제작진 중에 그 사실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방조나 또는 뭐 공모의 책임이 인정되는 그 사람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 네. 나아가서 이제 개인 아이돌 자체도 알고 있었고 공모나 방조다라고 하게 되면 공동 불법행위 피고로서 잡히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번 이게 순위 조작에 관여가 그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따라서 만약에 관여가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거기서 관여가 안 됐다면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형사적 수사 결과가 굉장히 그죠. 이제 공동 불법 행위의 피고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질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탈락한 그 연습생이 네. 이제 고소를 한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했으면은 탈락한 사람이 그 11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순위가 조작이 된 것 때문에 자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진짜 엄청나게
정신적 충격도 있겠지만 네네. 금전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엄청난 액수는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이런 청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재산적인 액수는 이 법에서 인정할 때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는데 네네네. 그래서 순수한 재산적 피해를 묻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걸 추상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위자료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적 충격. 그렇죠.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충분히 형사적인 되는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순수한 영혼이 걔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고 나는 여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어. 정말 열심히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소속사에서 그 소속 기획사도 몰라서 보낼 때부터 너는 거기 가서 죽자 살자 하는 거야. 보냈는데 뭐 처음부터 1, 2부터 20위까지 다 짜져 있었고 걔는 그냥 처음부터 버리는 카드 이렇게 돼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된 이런 상태라면 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타격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사기 되지 않을까요? 사기? 형사적으로 사기가 되려고 하면은 네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네네. 속임을 당한 사람한테 어떤 재산적 처분을 하게끔 네네. 즉 재산이 빠져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탈락된 아이돌이 뭔가 재산적 그 손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그 아이돌을 보냈던 소속 기획사는요? 기획사는 돈 많이 써서 막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죄라는 게 크게 보면 방금 이게 아이돌 소속사는 돈을 쓰긴 했는데 네네. 사기죄라는 것은 어떤 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로 인해서 돈을 지출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순위를 조작하기 전에 예. 그 전에 쓴 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망행위, 즉 그거에 의해서 처분 행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기죄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업무방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업무방해? 그 탈락한 아이돌의 어떤 업무가 방해됐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나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아이돌의 업무가 네. 무엇이냐 또는 이게 방송국의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돌의 업무는 노래하고 춤추고 자기의 재능을 보여주는 게 업무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 자기 업무는 다 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문제된 것은 방송국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한 거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그 업무가 방해된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탈락된 아이돌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방해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 방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소속 기획사나 아이돌 본인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정도의 선에서 예.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태까지 이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가 많은 것만큼이나 예.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또 이게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막 예. 피가 혈기가 넘치지. 그치. 예. 그래갖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많을 거야, 아마. 댓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넘나드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명예훼손 이런 것도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요새? 그렇죠. 최근에? 오히려 뭐 뭔가를 알리고 뭔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상한 가해자가 되고 범죄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명예훼손이나 또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공격적인 비방성 글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미리 좀 알려주지 해서 설명해 드린 편이 있어요. 찾아서 보시면 아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인 거 아시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